변호사님, 요즘에 바카라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인터넷 도박 많이 하죠. 우리나라는 강원랜드만 사실 되는 건데 인터넷 도박이 너무 많이 알려지면서 개인회생 할 때 왜 빚을 졌냐 저희가 물어보면 보통 옛날에는 주식 투자, 코인 투자가 주로 이루었는데 요즘에는 은근히 도박 때문에 빚내서 했다. 불법 사설 업체들 많잖아요. 도박빚도 회생으로 탕감이 가능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네. 도박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채무를 지게 된 거는 보통은 이제 금융권의 채무를 지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도박빚을 그 하우스에서 그렇죠. 지는 게 아니죠. 뭐 꽁지똥을 네. 빌리거나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화 타짜처럼 뭐 그렇죠. 꽁지 그런 게 예. 아니라 뭐 제가 직장인이면 마이너스 통장을 카카오뱅크든 K뱅크에서 받아서 보통 지니까요. 맞습니다. 이 사람의 근로 의욕도 좀 고취를 시키고 전국적으로는 채무를 꾸준히 상환하는 거를 만들어서 건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네네. 도박 채무라고 해서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럼 법원에서 뭐 심사하는 뭐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첫 번째로는 도박을 완전히 끊었는지 알기가 어렵죠. 사실 근데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요? 어떻게 아냐면 예를 들어서 카드 사용 내역이 어떤지 아. 계좌 이체 내역이 어떤지 아 네네. 또는 반복적으로 알 수 없는 현금 인출 내역이 있다든지 네네.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도박을 이 사람이 했을 것 같은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 계좌 내역을 통해서 맞습니다. 또는 신용카드 내역을 통해서 네. 그렇게 안다 이거네요. 그리고 요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인터넷 도박 같은 불법 경우에는 사설 업체들.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는 개인 계좌로도 도박 자금을 또 받기도 하기 때문에 네네. 충전을 걷다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이 어떤 특정 계좌로 계속 흘러가 들어가는 게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소명이 안 되면 도박을 못 끊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하긴 뭐 요즘에 계좌 이체를 어떤 특정 업체 일반 개인이 뭐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는 사실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드물죠. 되게 네. 드물잖아요, 네. 사실은. 법원에서 봤을 때 네. 도박빚으로 보이는 채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그렇죠. 거죠. 예. 숨기고 싶다고 해서 숨길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주식이 떨어졌으면 뭐 주식 계좌를 내면 되는 건데. 그렇죠. 밑 이상한- 빠진 독에 네. 물 붓는 것처럼 뭐 계속 이상한 돈이 데다가 나갔다. 유한회사 뭐 땡땡땡에다가 계속 입금한 그렇죠. 내역이 있다 그러면 법원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불법 사설 업체에서 도박을 꾸준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예. 네. 단순히 도박 그만두었다 뭐 이런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무슨 또 방법이 있을까요? 도박을 끊는 게 어렵잖아요. 개인의 의지로 끊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역시 네. 중독의 영역이기 네, 때문에 네. 그렇다면 치료를 받아야죠. 아 도박 치료. 정신과에 다닌다든지 도박 전문으로 하는 심리 상담 센터에 다닌다든지 그래서 뭐 이런 기록들을 치료 받았다라는 증명서 같은 걸 남겨야죠. 내역을 낸다. 그럼요. 변제 능력도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하죠. 이거는 사실 뭐 일반론에 가깝긴 네네. 한데요.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매월 변제를 할 수 있는지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도박으로 진 빚이 크다 그러면 월급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사실 갚는 게 쉽지 않으니까 도박으로 갚으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게 네. 사실은 도박빚이 커지는 네. 근본적인 이유예요. 법원에다가 나 도박도 끊을 거고 실질적으로 내가 월급 받아서 이걸 갚을 테니까 부채를 일부 좀 탕감해달라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는 변제 능력을 내가 회복하겠다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해서 법원이 의뢰인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야 네, 되는 거죠.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일정하지 않은 경우 프리랜서, 자영업자 이런 분들도 가능하죠? 이런 분들도 어렵지만 당연히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정도 되는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될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역,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거래 내역 이런 것들, 경제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고 세금을 잘 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소명하면 불규칙적인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어요. 세금 신고 내역도 내면 좋을 것 같고요. 도박 채무로 개인회생 준비하는 분들한테 추가로 드릴 수 있는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가장 최악인 게 그거예요. 신청 직전까지 도박을 하셨던 분들, 도박으로 거액의 채무를 지고 그렇죠. 그걸 갚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네. 곧바로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조금 힘들죠. 도박으로 한 방에 다 갚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서류 내면서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맞아요. 같거든요. 왜냐면 도박으로 돈을 잃기만 하는 분은 절대 중독에 빠지지 않아요. 딴 적도 있는 거죠. 그럼요. 사실은. 도박으로 네. 잃기만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그 땄던 기억 때문에 계속해서 빠져들게 되는 거죠. 변제 계획 수립할 때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개인회생 신청할 때
모든 채무를 다 신고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일부 채무를 누락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채권자를 네. 제외해서 뭐 탕감을 안 받게 한다든지, 근데 이게 나중에 발각이 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기각이 된다든지 어쨌든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원에서 오해 살 행동은 안 하는 게 절대. 나은 거네요. 네, 네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는다든지 네. 아니면 채무를 숨긴다든지 이런 행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서류나 자료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월간의 금융 거래네요. 거래네요. 예, 이거는 뭐 기본적인 거고, 네. 그리고 소득증빙 서류. 왜냐하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서 가용소득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변제 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소득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박 채무, 오늘 이제 네. 도박 채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도박을 끊었다는 자료 당연히 준비해야겠죠. 네. 플러스로 가족들의 진술서나 뭐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박 끊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